유튜브를 보다 보면 연예인 혹은 유명인이 이 건물을 사서 100억을 벌었다 같이 수익을 많이 낸 사례에 대해서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 손예진 씨 영상 같은 경우에 많은 수익을 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물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것은 그 건물을 그 가격에 매입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물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사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원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저번 강호동 씨 영상을 올렸을 때 내용과 이어질 예정인데요. 가로수길 건물을 166억 원에 매각했던 내용이었었는데 매각 차익이 25억이 났으나 이것저것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에 따르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바로 가수 MC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매수자가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렇게 된 김에 이 사례를 기반으로 연예인이 소유했던 건물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해 볼게요. 그 전에 PD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죠. 이 건물 MC몽 씨가 왜 샀다고 생각하세요? 강호동 씨한테 압박을 받은 게 아닐까요? 안 사면 우리 씨름판 가는 거다 막 이러고. 그럴 리가요. 물론 저번 영상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공실 상태였고 또 가로수길의 상권 또한 좀 침체되어 있어서 수익이 정말 안 나는 건물이었긴 하니까 뭐 사실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PD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MC몽 씨가 이번에 건물을 매입한 게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강호동 씨에게는 애물단지인 상태였잖아요. 그 말은 즉 수익이 나는 상태면 괜찮다는 건데 저는 건물의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직접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임대료를 내기보다 직접 공간을 쓰며 브랜드의 노출과 사업 시너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또 직접 사용하면 공실률이 0%인 셈인데 이는 대출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MC몽 씨 같은 경우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이미 100 레이블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엔 주식회사 더뮤라는 공동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예 기획사가 자신들의 사업 겸 임대 빌딩을 보유한 사례는 조금 흔한데요. MC몽 씨 역시 이 건물을 통해 100 레이블의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소속 아티스트와 연계한 카페 혹은 굿즈숍 같은 부가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가로수길 상권이 죽었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과다한 임대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입지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신사 근처에 있을 뿐더러 고소득 밀집 지역과도 가까워서 구매력도 높고 도산공원,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등 다른 상권과도 연계성이 있어서 정말 좋은 상권 중에 하나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상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향후 빌딩의 가치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예인 건물을 또 연예인이 사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요, 사실 연예인이 소유했던 건물을 또 다른 연예인이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대부분 일반인 투자자나 법인 혹은 투자조합 같은 데서 매입을 하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연예인들이 그 건물을 팔아서 뭐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건물 팔았으면은 좀 단물이 다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주식처럼 단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텀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면 강호동 씨는 2018년에 샀다가 건물을 지금 팔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많이 다르고 상권도 많이 바뀌었고 금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물이 빠졌냐 안 빠졌냐는 결국 그 건물을 사는 사람 관점에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MC 몽씨처럼 직접 사업에 활용할 사람이 보기엔 오히려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실 상태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그 공실을 자기가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산 셈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합당한 매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건물로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고 접근하면 임차인 구하기 너무 힘들고 공실 나고 세금이 무겁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감당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매입할 때 꼭 경계를 해야 하는 중개사의 멘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물 연예인의 소유였어요.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입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전 소유자가 유명하다는 사실은 매입가에 전혀 영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여기 MC몽 빌딩이니까 월세 더 낼게요. 이럴 리 없기 때문에 중개사의 저런 멘트에 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누구도 이 근처 건물 샀어요. 그분도 알아보시고 산 거예요. 입니다.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남이 샀다고 해서 나도 사는 건 전략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MC몽 씨는 자기 사업에 맞게 산 거고 그걸 내가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은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호동 씨가 매각한 건물, 그리고 그걸 다시 매입한 MC몽 씨 이야기를 통해 건물 투자 사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건물도 누가 소유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되고 손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재밌는 빌딩 이야기를 들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